자, 지난 시간에 그죠? 이 합화가 되어서 1원이 합을 하는 것은 그죠? 1원이 합을 하는 것은 합거라 한다, 합득이라 한다? 합득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1원은 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명에서 을이 경을 합치면은 그죠? 경과 합을 하면 뭐죠? 정관이죠. 그죠? 네. 정관이 합을 했는데 그걸 합거했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로서 천군과 백군이 싸우고 있다. 근데 천군이 기준인데 그 기준 깃발을 천군이 빨간기를 들고 있으면 천군의 군사들이 어떻게 돼? 갈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준은 1원은 변하지가 그래서 않는다라고 했고 그 변하는 것을 갖다가 화기격이라 했는데 그 화기격은 화기격의 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화기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변할 수가 없다. 따라서 1원의 합은 뭐라 그런다? 합거라 하지 않고 합득이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합득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1원이 갑입니다. 1원이 갑인데 기토 재성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어때? 재를 얻었으니 좋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를 얻었다까지는 맞지만 그 재가 희하냐 기하냐 즉 희신이냐 기신이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지 합했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해서는 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봅니다. 자, 이번에는 지지육합에 지지육합에 의한 화. 자, 천간은 짝을 얻으면은 뭐 한다 그랬죠? 화한다 그랬죠. 화한다 그랬죠. 지지도 마찬가지로 지짝을 얻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화해요. 천간만 짝을 얻어서 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도 짝을 얻으면 화를 하게 돼 있어요. 짝이라는 거는 맞대응하고 있는 걸 짝이라 그래요. 그죠? 자, 봅니다. 지지육합에는 화 역시 매우 엄격한 조건이 수반된다. 즉 진유 또는 요술의 지지합의 경우 합은 분명하나 요 지난 시간에 앞전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합화오행인 금, 여기 진유는 금이에요. 또는 요술은 화인데 금 또는 화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간에 화오행과 결합할 동일한 천간이 있어야 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간이 화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 조건은 지지가 그리고 화근이 자, 천간에 배웠을 때 천간이 합을 해서 화를 하려면은 그죠? 이걸 화가 되면 화오행인 이걸 화신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이 화신은 반드시 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그랬죠? 화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화한 합해서 변한 오행이죠. 그 화오행에 근이 어디 뿌리가 지지가 있어야만 된다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 역시도 지지육합 역시도 마찬가지로 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결합할 동일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천간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합이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불합이다. 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화근 역시 화근이란 거는 화근 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화근 화행 육합으로 하고 있는 지지 역시 뭐 화상 이 화상을 자 화상이 있어야 된다. 화상 역시 화상이 천간에 이 화상이 천간에 투해 있을 경우 투한 경우라야만 그때라야 간지결합이라 그러고 또 뭐라고요? 양신성상이 된다 이 말. 자, 쉽게 말하면 자 봅니다. 진과 지지에 진과 유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육합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뭐 합해서 뭐가 된다고? 금으로 변해요. 금으로. 그래서 진유합금이 되는데 이때 이걸 가지고 진유합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아직 뭐예요? 화된 게 아니에요. 뭐가? 위에 천간에 예를 들어서 경이나 또 뭐 신이나 이런 것 등이 천간에 이 결합된 짝지갈 금과 이 변한 금, 그죠? 이 변한 금에 천간에 짝을 지을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것 등의 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유를 금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시중에서는 실제로 진유 절약하면 합금이라고 그래요. 합금 됐다고 그래요. 금이 생겼다라고 그래요.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리가 아니에요. 금이다. 항상 내가 말하자면 간지가 뭐? 결합이 돼야 돼. 양신이 뭐? 성상이 돼야 돼. 즉 그러니까 양신, 두 개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말해요. 화한 오행들이 하나의 상을 이루어야 돼. 성상. 하나의 상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 화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는 고급반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은 자세히 고급반에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면 천간과 지지는 희기가 서로 다른데 이는 천간은 동적이고 지지는 뭐 정적이라서 지지 속의 지장 간의 희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하, 무슨 얘기냐? 천간은 쉽게 말해서 희기가 서로 달라요. 천간은 쉽게 딱 보면은 천간에 이렇게 있다 이래요. 그럼 이게 천간은 희기가 분명히 딱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 운에서는 이 대운에서 저거는 희기가 딱 드러나 있는데 지지는 예를 들어 지지는 인, 뭐 진, 술, 자,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응?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오행일 뿐인 거예요. 이건 오행. 왜 그런가? 이거는 희기를 말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뭐 임이 있고 여기는 뭐 할까요? 무로 할까요? 기로 할까요? 이렇게 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 등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가 아니고 이게 뭐야? 이 경으로 합시다. 경. 이렇게 합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천간에 드러나니까 이게 희기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게. 희기가. 그런데 지지는 이 자체로 가지고는 이걸 희기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지지 속에 들어있는 숨은 지지가 희기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예를 들어서 가령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것은 병은 우리를 가칭 귀신이라고 한번 하죠. 얘 갑도 귀신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런데 얘는 경은 희신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두고 설명을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희신이라고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 귀신 두 개, 희신 두 개가 이렇게, 이거는 이게 정해져 있다. 이게 희신, 귀신 이게 나왔다라. 이게 이 현재 대운에서 그렇다라고 하자. 그런데 지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을 가지고는 인에는 뭐가 들어있죠? 인에는 그래요. 무, 병, 갑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무, 병, 갑이 있으니까 여기인데 병은 뭐예요? 뭐라고 정했어요? 이걸 귀신이잖아. 이것도 귀신이잖아. 그죠? 이렇게 인을 갖다가 희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속에 기가 있고 또 희신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지를 가지고는 희기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진이 있네. 진은 뭐가 있죠? 을, 개, 무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이네요. 그쵸? 이거는 귀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희신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귀신과 희신이 같이 있죠. 그러니 진을 갖다가 희기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이제 이해가 확실히 가나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자, 보니까 여기 수를 볼게요. 수는 뭐죠? 신, 그래요. 정무네요. 신은 아까 여기 희신이라고 그랬죠? 정은요? 기신이네요. 희기가 같이 있죠. 그런데 수를 갖다가 희다 기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인이 아니야. 이게 유야. 이게 유야. 유. 유라면 이 진유가 합을 했다 이거야. 어? 진유가 합을 했다 이게. 진유가 합을 했으니 이걸 가지고 희하다 기하다라고 이걸 희하고 이걸 희하다 기하다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이 지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희기가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혼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말해 십신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지지는 그냥 오행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런 뜻이고 여기서 보면 자 천간은 동적이고 지지는 정적이다. 이 말은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천간은 동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그 지지는 정적이기 때문에 때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다렸다가 자 진이다 이게 진. 진이면 을, 뭐, 개, 무가 있어. 이 때를 기다려서 여기에 을이 오거나 또는 뭐 개가 오거나 또는 무가 오거나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이 열리는 거죠. 진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진 중에 을이, 진 중에 개가, 진 중에 뭐 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걸 정적이라고. 동적이라는 말은 동적은 바로 내가 이 갑이야. 갑이면 바로 여기에 인이 있어. 또는 묘가 있어. 또는 진이 있어. 이러면은 이게 갑 중에 뭐야? 인 중에 뭐가 있어? 갑. 묘 중에 을. 진 중에 을. 그냥 바로 내리꽂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동적. 이건 동적이라 그래. 바로 내려갈 수 있지만 지지는 반드시 지 글자가 뭐 도위해야 돼. 도래를 해야만 간지가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다 그랬죠? 통근이라 그랬고 이거는 뭐예요? 투간이라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천간은 동적이고 지지는 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지지 속 지장간의 희기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천간은 십신으로 분류를 하나. 천간은 그죠? 십신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일간이 갑이야. 그러면 기면은 이건 뭐예요? 갑 목극토니까 이거 뭐예요? 재죠. 재. 경이면 금극목이니까 그래. 칠살 편관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그럼 임이면 수생목이니까 인성?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다 십신이 천간 십신이 10개를 다 대입이 되죠. 네. 그런데 지지는 십신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왜? 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는 진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 목갑이 있어. 그럼 목극토니까 이 토를 가지고 뭐 이걸 재라고 하지를 않는다. 이걸 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 시중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게 동네 명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경전에는 그렇게 말한 바가 한 번도 없어.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원각 만세력이 됐든 무슨 만세력이 됐든 다 저 전자 만세력이 됐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네, 다 뻥인 거예요. 개뻥이 개뻥. 자,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라고 하지를 않아. 이거는 여기에서 재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재라고 표현하는 건 뭐 진 중에 뭐예요? 을, 개, 무가 있잖아요. 뭐를 재라 한다고? 무를 재로. 진 중에 무를 가지고 이거를 뭐야? 재라고 하는 것이지 진을 재라고 하면 안 돼. 진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오행의 진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시중에 이걸 다 재라고 그러죠? 다 잘못된 오류이다.
자, 밑에 가면 다시 보면 이제 신호첨이 얼마나 이거를 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지지는 십신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그랬어요. 딱 봅니다. 가령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가령 천간의 정을 상관이라고 칭하나. 자, 천간의 정을 상관이라고 칭하나. 자, 상관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죠? 인성이 그렇죠. 갑이 일간이고 정화가 있어. 이 경우에 보세요. 목생화니까 얘 뭐예요? 인성. 얘가 일간이야. 일간. 목생화야. 식상. 그 식상인데 정황이 뭐예요? 그렇죠. 상관이죠. 그래야 그래요? 네. 자, 상관인 거예요. 자, 가령 갑천간이야. 갑이 일간일 때 천간의 정을 뭐라고 한다고? 상관이라고 칭하나. 그런데 지지에 있는 오, 이게 오라 이 말이에요. 오. 지지에 있는 오를 갖다가 시중에서 다 뭐라 그러죠? 이거를 다 상관이라 그래. 이걸 상관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동네 명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리하고는 10만8천리요. 이건 그 뭡니까? 이거는 그냥 오화라고 읽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오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상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오화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상관이라 칭하지 않는다. 그냥 오화라고 한다. 시중의 서책이나 강의를 보면 통들 지지를 십신에 대입하여 칭하고 있더라. 칭하고 있다. 이런 정확한 이론이 아니니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지지오화를 상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뭐라고요? 오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병기정. 오 중에는 그래요. 병기정이 있죠. 요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오 중에 뭐를 가지고? 이 정화를 가지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오를 가지고 상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오 중에는 기토도 있고 병화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지 속에는 희기가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희신과 기신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지를 그래서 십신으로 분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 중에 정을 이루는 것이지 지지오를 칭하는 것은 잘못임을 숙지하기 바란다. 요거는 어디에 나온다? 자평진전 원전 제 몇 장? 27장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시면첨에 자평진전 제 27장에 보면 논희기 간지 유별에 나와요. 논희기 간지 유별에 보면은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는 십신으로 분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지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냥 지지는 오행으로 읽는 것이다. 왜 그렇게 읽어야 된다? 지지 속에는 지장간의 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지지를 십신으로 분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명입니다. 따라서 지지육합은 지지중 속성이 다른 십신으로 인해 이해가시나 이제? 속성이 다른 십신으로 인해 천간의 화오행, 이 변화한 오행과 간지결합을 이루지 않는 한 정관 또는 다른 십성으로 변할 수가 없더라.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봅니다. 진과 유를 우리가 금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진유합금이라 그래.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유중에는 그죠? 유중에는 경과 신이 있고, 그러니까 요는 경과 신이니까 다 금이죠, 그죠? 그런데 진 중에는 뭐예요? 을도 있고, 목도 있고, 수도 있고, 토도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합했다고 이걸 가지고 이 무조건 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래. 이렇게 진유가 합이 되려면 반드시 양신이 성상이 이루어져야 돼.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천간에? 그렇지. 경금이나 또는 신금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것이 뭐 한다고? 금으로 화할 수가 있더라. 천간이 지지하고 무조건 결합이 돼.
지지도 청산하고.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반짝만 있어. 늘 말씀드리지만 다리가 막 걸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몸통 없이. 그 말이 돼요? 또 그다음에 다리는 없는데 몸통이 통통통 여러분 길에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강시도 아니고. 그 논리가 됩니까? 안 된다. 반드시 다리와 몸통이 짝을 이루지 않으면은 결합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된다. 자 봅니다. 합파의 이론과 조건 등은 8법 즉 뭐 생극, 재화, 형충해의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나 참고로 육합의 종류와 개념을 익혀두기로 하자. 자 무슨 얘기냐? 이 육합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육합이 뭔지는 일단 알아야만 요거는 육합에 대한 원리라든가 개념은 육합의 장에 가서 8법 장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선 요건 육합을 알아야만 다시 또 육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요걸 한번 봅니다. 자, 아까 제 지지는 십신으로 분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지장과는 진장과는 대지지 속에는 희신과 희기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신으로 이렇게 십신으로 분류해서는 뭐 안 된다. 그럼 지지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오행으로만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 원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묘수의 자평진전 제27장 논희기 간지 유별에 수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원전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렇게 확금 했으니까 그냥 그 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지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 일원이 갑이면 지지에 진이 있으면 그걸 다 뭐라고 읽어버린다고? 재로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고 실제 재는 진 중에 뭐? 진 중에 을계무 무가 뭐다? 재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 그 토도 기토가 있고 무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진에는 무토가 있지만 그잖아요. 축 중에는 뭐가 있어요? 기토가 있겠죠. 그게 다르잖아요.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럼 십신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진을 갖다가 십신으로 호칭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평진전 제27장 원절이에요. 논희기 간지 유별에 수록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라고? 정명이다 이랬죠. 이 정명이라는 것은 바른 이름이에요. 이 바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바르게 이름을 정해놓지 않는다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은 중구난방으로 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인데 자꾸만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가 가짜 속에 쌓여버려. 지금 현재 한국 명리처럼 진짜가 이건데 가짜들이 막 진짜를 이렇게 더 씌워놔버려. 그래서 가짜가 마치 뭐로 보여버려? 진짜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리화, 그러니까 진짜 명리화는 뭐 10만 8천리의 다른 명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공자는 이걸 일찍이 공자는 이걸 정명에 대해서 훈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서 여기가 첨조를 하나 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봅니다. 자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뭐가? 정명이라는 말이에요. 정명이라는 말이 논어의 자로편에 나와요. 공자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천하를 얻게 되면 공께서는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공자가 첫 마디가 뭔지 아는 일상이 정답. 뭡니까?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그게 정명이에요. 바로 정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름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뭐 처음에 내가 군사를 키우겠습니다. 뭐 백성을 배불리기 위해서 농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오만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근데 공자는 정말 공자답게 그런 쓸데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딱 말은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즉 뭐 정명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공자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봅니다. 그때
공자의 말로서 명칭되는데 말의 개념을 뭐 한다고? 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말의 개념을 바르게 한다.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의 개념을 바르게 하는 뜻에서 명칭에 즉응하는 실질의 존재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서 뭐냐면 명칭에 즉응하는 실질의 존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건의 명칭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전혀, 예를 들어서 자, 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같아요? 자, 이건 뭐 같아요? 밥. 그래요. 알았죠. 이게 누구나 봐도 이거는 밥 같잖아요. 근데 이걸 밥을 갖다가 똥 이렇게 말을 지었다고 하자, 이게. 그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에 즉응, 명칭과 바로 응하는, 대응이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존재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바른 명칭이라는 거예요. 바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에 상응하여 실질을 바르게 한다 그랬네요. 자, 명분에, 그러면 명분에 상응해서 그 실질을 바르게 하는데, 예를 들면 군신부자에는 그에 상응한 윤리, 질서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상. 그 다음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이를 임금은 임금답고, 군신부자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군군신신부부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명분에 상응하여 실질을 바르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럼 말이 되겠어요? 예, 실질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응하지 않은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 봅니다.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그것이 모난 술잔이라는 걸 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지금 말하면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모난 술잔인가? 즉 다른 말로 그 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술이라는 거는 모나고 모나지 않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술이에요. 그죠? 근데 모난 잔에 술을 담았다고 술이 모난 술이고, 응? 반듯한 잔에 담았다고 해서 술이 반듯한 잔. 예를 들어서 독약을 갖다가 반듯한 잔에다가 담으면은 그건 독약이 아니고, 모난 똥그릇에 독약을 담았다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봅니다. 이 말은 그 이름에 부합한 실체가 있어야 그 이름이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공자의 정명은 일반적으로 군신부자 등 신분 질서를 지칭하는 이름에 한정하여 그 이름에 걸맞는 각 주체 역할과 행위가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자, 그러나 공자가 말한 정명의 명이 신분 질서를 나타내는 군신부자 따위를 우선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명은, 여기서 명이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모든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하가 신하답게 되기 위해서는 충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자식이 자식답게 되기 위해서는 효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 역시 효다워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즉 겉으로 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효가 아닌 행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로부터 효라는 이름 속에 다시 효라고 이름할 수 있는 수많은 실제 행위를 함축하게 된다는 거야. 그냥 저 사람 효자야. 그런데 그건 겉으로만 효자야. 실제로 가서 맨날 바꾼기고,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당신 비 오는 날까지 어떻게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저녁을 진지 잡수게 해달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 사람 정말 효자야. 근데 집에 갔더니 지 혼자 못 간다는 거야. 이 이름은, 이건 효가 아니겠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이름이라 하더라도 정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지는 십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없다 그러면. 근데 지금 시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지를 다 십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가, 가짜가 다 진짜를 다 포장을 해서 이젠 진짜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명이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가짜가 판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짜가 너무 지나치게 두껍다 보니까 진짜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진짜가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 부정이 돼버렸다. 진짜가 가짜가 돼버리는. 이게 지금 현재 실상이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명리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자의 말씀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렇게 정명한 인간의 대표적인 역할 네 가지 곧 인근 신앙 아버지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사의 모든 행위를 이름에 적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좀 길죠? 자,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정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자, 여기서 한번 더 예컨대 정의의 경우 그 단어에 부합하는 사태에 대해서만 정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정의라는 것은 곧 올곧고 바른 의지, 바른 뜻 이걸 가지고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 그렇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는 정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한 사태를 누가 정의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부정명이다. 예를 들어서 불의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해 정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흔히 권력자가 저지른다. 자, 가령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당시 5.18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당신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폭도라 그랬고 사태라 그랬고 또 뭐야 저 북한의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저지른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됐죠? 민주화 운동이었고 군부 독재가 정권을 장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죠. 그럼 불의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정의라고 표현했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고 표현했죠. 그거는 불의인가요? 정의인가요? 불의죠.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바른 이름을 정의를 갖다가 불의를 정의라고 해놓는다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건 정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다르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시인을 지지는 그냥 십시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는 그냥 오행으로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지지 속에 지장간이 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중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지지를 다 뭐? 십신에다가 붙여서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아까 우리 김 선생이 시작했듯이 만세력에도 지금 인터넷 전자 만세력에도 전부 보면 십신으로 다 분류를 해놨죠? 그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 정명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당시 불의한 일에 대해 정의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공자는 그것을 불의라고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불의한 사태에 대해서는 불의라는 이름을, 정의로운 사태에서는 정의라는 이름을 붙이겠다는 것이 이름을 바로잡겠다라는 공자의 말의 의미이다. 자, 이것이 바로 정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정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요, 바른 것이 투영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바르지 않는 것이 통용하게 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명리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바르지 않는 것을 통용하면서 그것을 바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 이게 바로 정명이 되지 못해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자평진전 원본 심여점 제27장 논희기 간지 유별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 등을 제발 원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바른 이름이 통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명사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손이 나와요? 손이 나왔어요? 손이 나와요. 손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손이 나왔네. 수장도가 나왔네요. 자, 봅니다. 육합. 우리가 이제 육합은
팔법 시간에 자세하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는 육합의 작용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강의가 육합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육합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해가 좀 덜 가겠죠. 그래서 육합에 대해서 우선 개요만 알도록 합니다. 육합은 자 쭉 읽어갈게요. 육합은 초학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동서남북에 가리키는 말로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남자에서는 음력 12달 중에서 맹춘과 맹추, 중춘과 중추, 개춘과 개추, 맹하와 맹동, 중하와 중동, 개하와 개동 즉 뭐예요? 그러니까 춘추 또 다음에 다 춘추죠. 춘추 그 다음에 뭐 하동 그러니까 추나 추동에서 춘추와 하동을 짝 지어 놓는 걸 이거를 그냥 6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짝을 지었다 해서 육합이라고 한다라는 이렇게 육합 어디에서 회남자에서는 근데 음양오양학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지금 음양오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오양학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와 축 요게 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와 축 그 다음에 뭐 인과 해 묘와 술 진과 유 사와 신 오와 미가 서로 합치는 것을 육합이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이 해에서 요는 12지 해예요. 해의 방향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국도칠성의 자루 부분은 요거 병이라고 그래요. 병. 자루병자예요. 병은 인의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도칠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해인데 요게 해인데 요 해가 자라서 이게 요게 연결하면은 요렇게 국자 모양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 자루가 어디로 가면 여기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도는데 여기 어디 가 있냐면 여기 요 자리 자축인 요 자리. 요 자리가 요렇게 여기로 오게 되면은 인의 해가 여기로 왔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합이라 그런다라고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인의 합. 원래 이게 다 오행예라는 요런 원리는 다 그냥 두병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학에 입각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인의 방향을 가리게 된다. 이것을 그래서 인해상합, 인해합이라고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그림을 이제 봅니다. 그림을 보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 자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주보는 것을 합이라 그러죠. 만약에 대각선은 서로 찌르는 거니까 충이겠죠. 그러니까 합을 이렇게 마주 이렇게 짝 지어놓고 둘이가 이렇게 마주 보면 그걸 합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합이라. 자,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것을 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자를 맨 밑에다 여기다 써놓고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딱 돌려놓는 거. 그런 거 꼭 마주보게. 자축, 합, 뭐? 해인합. 그러니까 자축합, 인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된다. 자, 요것을 여기로 옮겨보죠. 수장도로 갈게요. 수장도로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것이 합이라 그랬죠. 자, 여기가 자죠. 자와 축이 합을 하죠. 자축. 맞아. 이는 이쪽에 얘랑 합. 묘는 여기 끝에니까 묘술. 진은 여기 유잖아요. 유합. 사는 신과 합. 오는 미와 합. 자, 봅시다. 여기서 자축인묘 12개를 한번 우리가 수장으로 찍어볼까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돼 있죠. 자, 봅니다. 자축합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오미합 한번 찍어보세요. 오미합. 오미합. 그럼 여기 사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사신합.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는요 인해합. 묘는 묘술합. 그죠? 진은 진유합. 다 됐나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짝을 지으면 이게 다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자축이가 자축이가 인해하고 묘술이하고 진묘하고 사신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는데 그렇게 외우려고 자꾸 뭐 하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요놓고 보면 돼요. 자축 인해 그다음에 묘술 진묘 사신 오미 됐어요 안 됐어요? 자동으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그 다음 말이야 하나의 보너스 춤도 한번 보죠. 춤은 이거는 이제 육합은 대각선이죠. 서로 아니 대각선이 이제 마주보는 거죠. 마주보는 그죠? 대대선이죠. 이건 대대선이고 이거는 대각선이에요. 그죠? 서로 찔러보는 거예요. 뭐야? 요거는 자는 요쪽 손가락 요거는 요러니까 요렇게 돼 있으니까요. 요쪽을 찔러봐. 그럼 오면 오와 충해. 축은 요 반대 요것과 충을 해. 그 다음 이는 이쪽으로 반대로 신과 충. 그죠? 사는 이 끝으로 사해충. 그 다음에 진은 여기 진술충. 묘는 묘유충.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엇갈리게 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엇갈리게. 자, 이 손가락에 넣어볼게요. 자는 한번 봅니다. 자, 자는 뭐가 된다고요? 여기 자는 요 손가락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니까 자오충. 그죠? 축은요? 그 반대니까 충미충. 그죠? 이는요? 그래요. 인신충. 그죠? 사는 사해충. 그 다음 묘는요? 묘유충. 그죠? 묘유충이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은요? 진술충. 이걸 굳이 뭐 이렇게 외우려고 이런 식으로들 하죠. 뭡니까? 자오기가 충미에게 인신공격을 하니까 묘유가 진술한테 가서 사해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외우기도 해요. 옛날에.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외워도 돼요. 안 외우시니까. 근데 이거 그러니까 손가락을 놓고 보니까 그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굳이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오기가 김자오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외워지는 거야. 자오가 춘이라는 거야. 자오기가 누구한테? 자오기가 충미한테. 충미한테 인신공격을 하니까. 묘유가 그죠? 묘유가 진술이한테 가서 사해를 바치더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외우기도 옛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뭐라 그랬죠? 외워라 했습니다. 이해를 하라가 아니고 뭐 그랬죠? 외워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이제 외우는 것도 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자오기가 충미한테 인신공이나 묘유가 진술한테 사해하더라. 뭐 이렇게 외우던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외우던 그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워라. 이거는 무조건 뭐 한다고? 외워라. 이거는 무조건 외워라. 이거는 외워야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지지육합은 천간의 간합과 마찬가지로 합화를 하게 되는데 이 역시 간합과 마찬가지로 합화오형에 따른 양신성상 이해갔죠? 네. 양신성상의 결합이 되어야만 뭐가 합화가 성립된다. 즉 사주원국의 지지에 진묘가 인동될 경우 합화가 되는데 무슨 소리냐? 자, 사주원국에 진과 유가 있어. 그런데 세운에서 진이 와는 거야. 그래서 뭐 인진년이라고 해요. 이 진이 왔다. 진이 오면은 이게 인동을 해야 안 해요. 얘가 인동을 하죠. 그냥 진유가 합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년이 되면 진이 어떻게 인동이 돼야 안 돼요? 인동이 되죠. 인발을 하죠. 동인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진이 그때서부터 뭐라고요? 진이 유를 뭐 한다고요?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금으로 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반드시 뭐? 조건이 있더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위에 원국의 천간에 반드시 원국의 천간에 화신이 이 화신은 뭐죠?
금이죠, 금. 진유학금으로 해야 된다. 이 화신. 이 금, 화신인 금이 경신이 천간에 경이나 또는 뭐 신이 신금이 투관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뭐 금으로 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진유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진이 왔으니까 진유니까 금이 되었다 해가지고 금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시중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양신성상에 그냥 몸뚱이만 통통통 튀어다니는 거고 다리만 몸뚱이 놓고 다리만 거리를 걸어 다니게끔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명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가 된다? 양신이 하나의 상을 이루어야 돼. 간지가 결합이 돼야 돼. 화신이 화근을 얻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유가 금이 되려면 반드시 뭐 천간에 경 또는 뭐가 신이 투관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화금이 성립이 된다. 만약에 투관된 화신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단지 뭐 생극제와의 오행작용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진이 옴으로써 뭐야? 진유니까 여기서 진이 유를 토생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진이 토생금 한다. 요 정도인 거예요. 이것이지 위에 경신이 있으면은 토생금의 원리가 뭐가 된다고요? 화해서 이게 양신이 성상이 된다. 즉 뭐야? 간지가 뭐 한다고? 결합이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에 대해서는 바로 팔법장 생극제와 형충해합의 장 팔법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십천간의 득시와 실시에 따른 왕세의 정률이라는 규칙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붙이면 규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십천간의 득시라는 말은 때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때를 얻었다. 십천간이 때를 얻었고 실시 때를 잃은 것에 따라서 뭐 왕하고 세약에 따른 그런 규칙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어디에? 신효자비 자평진전 제6장에 노은십관 득시 불왕 실시불약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십천간 십간의 때를 얻음과 때를 얻어서 왕하지 않음과 실시해서 약하지 않음에 대해서 뭐 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논하겠다. 자, 그럼 한번 논해보죠. 네? 자, 잠시 쉬었다 갈까요? 예. 그래요.